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디 있는가요? 범죄했죠? 네. 매형 법정주의 원칙. 죄형 법정주의 원칙 여기 할 차례요? 했어요. 범죄 성립 요건 여기 할 차례요. 네, 조금만 얘기해줬죠? 네. 75페이지까지. 75? 짧네요. 짧아요. 자, 오늘은 이제 범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자,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지 법률에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람을 폭행한 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그 폭행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 유형을 범죄의 구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자, 범죄가 성립하는 요건 첫 번째 뭐라고요? 구성 요건 해당성이라고 하는데, 구성 요건 해당성. 이것은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 유형에 해당해야 된다. 어떤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법률의 규정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교과서 오른쪽에 보면 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위법한가, 책임이 있는가, 그래서 예 하면 범죄 성립, 거기다 별표 치세요. 그 다음에 범죄 불성립, 이 표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질 때 범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가, 두 번째 위법한가, 세 번째 책임이 있는가. 세하려고 권한은 뒤로 나가서 잠깐 깨세요. 구성 요건이 충족되어서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살인죄에 해당하지만 그것이 사형집행관이 사형집행에 인가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범죄가 되려면 전체 법질세 관점으로서 위법하다라는 가치 판단. 두 번째는 위법성입니다. 전체 법질서로부터 나쁘다, 그건 부정적인 가치 판단이 돼야 됩니다. 이건 나쁜 행동이야 라고 이러셔서 감 깨라니까? 뒤로 나가서 둘 다 부정적인 가치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대개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자동차를 피하려고 가게를 몸을 피하다 가게 물건을 파손한 거 거기다 쓰세요. 밑줄 치고 긴급 피난입니다. 긴급 피난. 뭐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자동차를 피하려고 가게를 몸을 피하다, 가게 물건을 파손한 경우, 이것은 부정적이다라고 할 수 없죠. 나쁘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파손했다라는 것은 뭐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위법성 조각사유로 하며 거기다 해주세요. 위법성 조각사유. 그 종류가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자부행위, 피해자의 생각입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이따 또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조각이란 말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정당방위. 알아. 뭐가 알아? 알아야죠. 정당행위. 그다음에 뭐 자부행위. 그다음에 피해자의 승낙. 뭐 이런 것들입니다.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책임성이에요. 책임성. 이 범죄가 성립을 하려면 이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법행위를 이유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위법행위를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자구행위? 이따가 설명 다시 할 거예요. 자구행위. 위법성 조각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비난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행위가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때에도 범죄가 성립하려면 다시 책임의 요소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이 5살에 불과한 어린이라든가 심각한 정신분열증에 걸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그 사람에게는 범죄자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책임성 조각사유라고 합니다. 책임성 조각사유. 책임성이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조각된다는 말이. 첫 번째가 형사 미성년자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다루고 있으니까 형사상 미성년자. 형사상 미성년자는 몇 살일까요? 만 14세 미만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사고 치면 형사처벌 못 받는 이유가 이거예요. 실제로 작년 뉴스에 그 초등학생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돌멩이 던져가지고 지나가는 아줌마가 머리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걔네들 형사처벌 못 받아요. 형사 책임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쓰레기야. 부모가 대신 처벌을. 부모가 대신 감옥 가지는 못하죠. 왜? 연좌제는 금지되잖아요. 민사상 손해배상만 하는 거죠. 벌금이 아니라 형벌을 못 받는 거야. 합의.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민사상 손해배상 돈을 이제 물어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심신상실자입니다. 정신병자죠. 이 사람들은 책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위법성 조각사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과서도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요. 교과서 위법성 조각사의 5가지 몇 개 쳐놓으세요. 위법성 조각사의 첫 번째입니다. 정당방위죠. 정당방위. 정당방위는 현재 자신 혹은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현재 자신이나 타인에게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옳지 못하다 라는 침해가 있을 때 이것을 방어하는 행동입니다. 이거는 위법성이 없다라는 거야. 강도가 나를 칼로 찔르려고 그래. 그럼 그거 막아야 되겠지. 막다 보니까 싸우면 강도가 다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강도가 다친 걸 가지고 이제 폭행이다, 상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야. 못하다는 거야. 위법성, 부정적인 가치 판단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쁘다 라는 가치 판단이 사라지는 거죠. 교과서에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두 번째는 뭐죠? 긴급 피난입니다. 이 또한 현재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이에요?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굉장히 급박한 상황일 때 그 상황을 회피하는 행동. 그러니까 남의 집, 그러니까 어떤 큰 개가 나한테 달라드니까 그 개 피하려고 옆으로 도망쳤는데 남의 집 화단을 망쳤다.
그러니까 나쁘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불법행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불법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로 처벌받지 못한다. 형사 범죄니까요. 범죄는 아니에요. 범죄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교과서에 있는 거는 정당방위죠. 정당행위. 뭐가요? 회피. 그러니까 도망치려고 하다가 망가뜨린 거죠. 은석이 좀 깨워. 은석이도 뒤에 가서 수업 좀 듣자. 이것은 법령에 의한 행동이나 법에 근거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는 것.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는 것. 이거는 정당한 행동이다. 예를 들어 경찰이 도둑하고 싸우는 거. 도둑 때렸으니까 상해죄다. 아니라는 거죠. 법에 근거한 행동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누가 물건 훔쳐가는데 옆 사람이 도와줬어. 격투를 했어. 물건 훔쳐가는 사람이랑. 그럼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매치기하라고 했을 때 내가 쫓아가가지고 그 소매치기랑 싸울 수도 있잖아요. 이게 다 사회상규로 봤을 때 내 행동이 나쁘다라고 볼 수 없죠. 정당행위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자구행위입니다.